자, 605번 봅시다. 자, 두 파동이 합쳐질 때 합성파의 변이는 중첩 원리에 의해서 두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되었을 때 분리가 될 때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자, 606번 봅시다.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중첩된 파동의 최대 변이는, 자, 왼쪽에서 오는 파동의 변이가 6cm고 오른쪽에서 오는 파동의 변이가 4cm니까 만약에 중첩이 된다면 최대 변이는 10cm가 될 겁니다. 자, 607번.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첩된 후 분리된 후, 자, 분리된 후 독립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진폭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위상의 변화도 없어야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08번 봅시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PQ의 진동수는 0.5Hz이다. 자, 일단 파동의 파장부터 보면 P 파동의 파장은 4m가 되고 그 다음에 Q 파동의 파장도 4m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장은 반복된 파형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4m로 똑같고, 파동에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m/s.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입니다. Q의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m/s로 똑같고, 1초 후 5m인 지점에서 파동의 진폭은 몇 미터입니까? 자, 1초라고 하는 것은, 자, 진동수가 2Hz란 얘기는 주기가 2초란 얘기겠죠? 왜냐하면 주기하고 역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주기가 2초란 얘기는 2초 동안의 파동은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해요. 한 파장. 그러면 1초가 흘렀을 때는 시간이 1초가 흘렀을 때는 반 파장만큼 진행을 하는 거라서 2m만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이제 5m인 지점이 되죠. 5m. 그러면 둘 다 파장이 4m이기 때문에 2초 동안에 4m를 가니까 1초 동안에 2m를 가면 되죠. 그러니까 4m에 있었던 이 파동이 2m를 가야 되기 때문에 6m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1초 후에 P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Q 파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2m까지 와야 되거든. 2m 앞으로. 그러니까 6m에 있었던 파동이 4m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2초 후에 Q의 파동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5m인 지점에서 지금 P와 Q에 의해서 마루가 만났기 때문에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선 진폭이 2m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초 후 진폭은 몇 미터가 되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2m의 진폭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609번과 10번 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 A, B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의 속력은 초당 5cm입니다. 그럼 A의 파장은, 자, 여기가 5가 될 거고 여기가 25가 될 거니까 한 파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20cm가 A 파동의 파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파동의 파장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35죠. 여기가 65죠. 맞죠?
그러니까 이 파동의 파장값은 얼마? 45가 되는구나. 45고 여기가 65니까 여기가 65 맞죠? 여기가 45, 여기가 65니까 B 파동의 파장값도 20cm가 나와요. 근데 속력이 같기 때문에 아마 주기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다 할까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이죠. 그러면 속력이 5고 파장이 20이니까 4분의 1Hz가 진동수가 되고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4초가 주기가 돼요. 자, 그럼 기억 A와 B의 파장은 서로 같다. 맞고 그 다음 A, B의 진동수는 4분의 1Hz니까 0.25 맞고 A와 B가 중첩됐을 때 최대 변이는 뭐 최대값이니까 마루랑 마루가 만나거나 아니면 골과 골이 만났을 때 변이가 되는 거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2cm랑 1cm가 되죠. 그래서 3cm가 최대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610번 30cm인 지점에서 자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하는 건데, 처음으로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와 B가 마루랑 마루가 만났을 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될 것 같아. 처음으로. 그러면 30cm인 지점이니까 자 30cm인 지점에다가 일단 표시를 좀 해보시고, 자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 파동에서 여기에 있는 파동이 여기까지 올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동이 여기까지 올 때 최대 변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10cm에 있었던 파동이 여기까지 올 때고, 그 다음에 50cm에 있었던 B의 파동이 여기에 올 때가 최대 변이가 되죠. 근데 여기가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20cm야. 그러니까 얘가 20cm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주기만큼 흘러야 되고, 얘도 여기까지가 20cm니까 한 주기만큼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기 후에 30cm의 변이는 3cm로 최대 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변이. 자, 그러니까 얘는 몇 초 후가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3초래. 주기가 아까 전에 몇 초라고 그랬죠? 4초라고 그랬으니까 4초 후에 최대 변이가 됩니다. 한 주기만큼 흘러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한 파장만큼 진행한 거고 한 파장 진행한 거니까 그때가 한 주기만큼 시간이 흐르니까 4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초입니다. 자, 611번 봅시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0초일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주기는 2초입니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한 파장은 4m네. 자, 파장 4m, 주기 2초. 그러면 전파되는 속력은 2m/s. 자, x가 0인 위치에서 합성파의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일단은 주기가 몇 초냐면 2초기 때문에 1주기만큼 시간이 흐르면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는 거라서, 자 왼쪽에 있는 파동은 A 파동, 얘를 B 파동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파동이 반 파장만큼 가면 반주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0cm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 걸린다는 뜻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초 동안에는 진동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이거 됐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0cm에 있는 매질의 진동을 볼 거라서, 자 그냥 편의상 이 녀석과 요 녀석이 0cm에 언제 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이 한 파장 반만큼 간 거니까, 반 파장 반이니까 4분의 3 파장만큼 진행을 한 거거든. 그럼 4분의 3 파장이면 1.5초예요. 그러니까 A에서의 처음 골이 1.5초 후에 여기 오는 거고, B도 마찬가지야. 1.5초 후에 여기 오죠. 그러니까 지금 1.5초 후에는 0cm의 매질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라서 진폭이 커지겠네. 자, 그러니까 1.5초 후에는 진폭이 -2가 돼요.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동을 그리시면 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x가 0인 위치에서의 합성파를 변이 시간 그래프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612번 자, 두 파동이 보강 간섭하면 합성파의 진폭은 커진다. 맞고 위상이 반대면 상쇄. 맞고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입니다. 자, 613번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되어 간섭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가는 보강 간섭인 거고 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기억 맞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은 0이고 마루랑 골이 만나면 상쇄. 정답 5번. 자, 614번 봅시다. 자,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 P하고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주기가 4초래요. 자, A와 B는 매질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3초일 때 보강, 5초일 때 변이를 물어본다면 이 파동을 3초랑 5초일 때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주기가 4초이기 때문에 얘는 4초 동안에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거든. 그러면 3초일 때는 몇 파장 진행하냐면 4분의 3파장만큼 진행을 시키면 돼요. 근데 한 파장이 4m이기 때문에 3초일 때는 3m 앞으로 파동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P 파동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3초면 3칸 앞으로 가면 되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야, 파동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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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에 3칸, 한 칸, 두 칸, 3칸이면은 Q 파동이 Q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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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초가 흐르면 P하고 Q 파동이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위상이 서로 반대로 만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날아가. 그래서 내 눈에는 이러한 파동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자, 여기는 일단 보강이 아니라 상쇄. 그다음 이제 5초 후도 마찬가지야. 5초 후가 된다는 얘기는 4분의 5 파장만큼 진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5칸, 5m를 앞으로 보내는 거라서 5칸을 앞으로 보내시면 돼. 똑같이. 그럼 이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여기 온 거죠. 그럼 P는 여기 오는 거 여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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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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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내 눈에는 이제 어떻게 보인다? 5초 후에 파동이 P하고 Q의 파동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P는 이렇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Q는. 이거 됐죠? 그런데 중첩이 되면 합성파가 내 눈에 보이는 거라서 자, 이 구간의 위상이 다 반대죠? 그래서 여기가 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 눈에는 이렇게 쭉 하고 보여요. 그러니까 5초 후의 변이는 4m가 아니라 0m가 되죠. 그 다음에 중첩돼도 합성파의 파장은 원래 파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15번 봅시다.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을 자, 동일한 위상에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는 보강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홀수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실선과 점선은 마루랑 골을 표시를 한 건데 자, 우리 P점을 좀 봅시다. P점은 골골이 만났죠? 얘는 골골이 만났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Q점은 마마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도 보강 간섭. 그 다음에 R점은
마골이 만났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P에서는 보강 간섭이다.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R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는 반파장이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반파장의 홀수배인데, 자 S1으로부터는 여기가 실선이 마르고 점선이 골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골 마골이네. 마골 마골이네. 그러니까 한 파장 반이니까 S1으로부터는 2분의 3파장이 되고, S2로부터는 마골 마 한 파장 골 마 한 파장 두 파장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로차가 몇 파장 나냐면 2분의 1 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로차는 반파장이다. 요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S1과 S2에서 진동수만 2배로 한다. 그러면 파동의 전파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건데, 여기에서 진동수를 2배를 하면 파동의 파장이 2분의 1로 바뀌어요. 2분의 1로. 그럼 Q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본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파장으로 바뀌어도 자, F가 2배가 되고 람다가 2분의 1 파장이로 바뀌어도 Q점은 경로차가 0인 되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위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 그래서 상세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16번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킨 후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을 표시한 것인데, 점 ABC는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고 S1과 S2 사이의 간격은 자 6cm가 됩니다. 자, 물결파의 파장은 2cm로 같다. 자, 물결파의 파장은 마루랑 마루, 골과 골까지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근데 실선이 마루고 점선이 골이기 때문에 얘가 골, 마, 골이죠? 그러니까 전파원 S1과 S2는 여기가 지금 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 그럼 봐봐. 마.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죠? 그러니까 S1과 S2가 세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서 파장은 2cm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 A와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진폭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A 지점과 C 지점이 있죠. 여기는 다 여기랑 여기는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라서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1과 S2에서 B까지의 경로차는 1cm입니다. 자, B까지 경로가 여기죠. 여기. 자, S1으로부터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S2로부터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골 한 파장 반이니까 2분의 3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로부터는 골 그러니까 두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거네 여기는. 그러니까 B의 경로차는 얼마냐면 2분의 1 파장, 즉 반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경로차는 반파장이기 때문에 한 파장이 2cm가 되죠. 그러니까 1c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 자, 617번 그림은 시간이 0일 때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파장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주기와 파장은 같고 속력은 일정하다. 자, 실선과 점선은 마루랑 골을 표시한 거고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실선이 골, 이게 마, 이게 골이죠. 그러니까 S1의 중심에서는 일단 마가 만들어질 거고, S2도 마찬가지 골, 마니까 S1에서 마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동일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R까지의 거리 볼게요. S1으로부터 골, 마니까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S2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골, 한 파장, 두 파장,
세파장만큼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얘는 세파장이라서 경로차가 2람다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 파장, 반파장이 짝수배니까 R에서는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Q 지점은 P 지점은 자 S1으로부터 마골마 한 파장, 두 파장 반, 두 파장 반만큼 차이가 나고, Q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S2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반만큼 차이 나니까 얘도 2분의 5 람다만큼 차이가 나네. 이럴 때 이 P점에서의 경로차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강 간섭일 거고, 그 다음 Q에서 S1까지의 경로차는 한 파장, 두 파장 반이죠. 그러니까 2분의 5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S2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이니까 2 람다가 되네. 그럼 여기에서의 경로차는 2분의 1 람다가 돼요.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니까 상쇄입니다. 자, Q에서는 상쇄 맞고, 니은 T가 0일 때 수면의 높이는 P가 Q보다 낮다. 자, P는 골고리 만나서 가장 낮은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마골이 만났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잔잔하겠죠. 그러니까 높이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낮다. 이거 맞죠? 골고리 만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T가 0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Q. 자, Q는 0이고 R은 마루마루가 만났으니까 진폭이 커졌죠. 그러니까 변이는 Q에서가 0의 R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리을 R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이 2분의 1t일 때, 자 얘는 반주기가 되는 거죠. 반주기가 될 때 t가 라지 t일 때 얘는 한 주기가 되는 거죠. 한 주기 때보다 높다 이걸 물어봤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R에서 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주기가 되면 반파장만큼 앞으로 와야 돼. 누가? S1도 반파장만큼 와야 되고 S2도 반파장만큼 와야 돼요. 그러면 반파장만큼 왔다란 얘기는 지금 현재 S1으로부터 이게 마루가 된 거죠. 그럼 반파장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골로 바뀐다는 얘기야. 골.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가 마루가 왔는데 반파장이 되면 여기가 골로 바뀌어요. 그래서 2분의 1 주기가 되면 얘는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이 일어납니다. 보강.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거야. 수면의 높이가. 그 다음에 라지 t는 한 주기가 되는 거라서 여기는 마루랑 마루가 만나죠.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반주기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한 주기가 더 위로 올라가니까 수면의 높이는 2분의 라지 t일 때가 t일 때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618번. 자, 그럼 가는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위성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모습을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파장은 람다로 같고 속력은 일정하다. 파장과 속력이 같기 때문에 주기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에 위치한다. 자, PQR은 고정된 지점이다. 자, 그럼 봅시다. 자, P는 지금 이게 골, 마, 골이니까 S1으로부터는 골이 오는 거고 S2로부터도 골이 오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간섭?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Q 지점은 S1으로부터 마루가 오고 그 다음에 S2로부터 골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R 지점은 S1으로부터 마가 오고 S2로부터도 골이 오기 때문에 여기 마구나. 마가 오기 때문에 R도 보강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기억. P에서는 상쇄다. 상쇄가 아니라 보강이 일어나고, S1과 S2에서 Q까지의 거리는 경로차는 반파장이다. 자, 그럼 Q까지의 거리가 S1으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S2로부터는 한 파장 반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한 파장 반, 2분의 3파장. 그러니까 이걸 뺀 게 경로차이기 때문에 반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경로차는 반파장 맞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에서는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왜? R에서는 보강 간섭이라서 밝은 무늬는 마루랑 마루가 만나는 거고 어두운 무늬는 골과 골이 계속 만나는 거라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619번 봅시다.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서로 반대 위상의 두 물결파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S1과 S2까지의 거리는 8m이고 P와 Q는 고정된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PQ 중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이값을 조사했더니 변이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는 게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가에서 P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마루랑 마루 또는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P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골마가 만났고 Q는 골골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나 그래프는 P의 변이 시간을 나타낸 게 아니라 Q의 변이 시간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은 파장하고 뭘 알고 있으면 되죠? 주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나 그래프에서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주기가 4초가 됩니다. 4초. 왜냐하면 반복된 파형의 시간이 주기가 내려서 자 0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4초가 되고 이제 파장을 찾아야 되는데 자 파장은 S1과 S2가 8m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라고 했기 때문에 이 8m 안에 몇 파장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골, 마, 골, 마, 골, 그죠? 자 S1으로 봐도 여기가 골이 되고 이게 마가 되고 여기가 골이 되고 마가 되고 여기가 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파장, 두 파장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8m에서 S1이든 S2든 두 파장만큼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파장은 4m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장이 4m고 주기가 1초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은 1m/s라고 하시면 되고 가에서 P와 Q에서의 경로차를 물어본 거죠. P와 Q의 경로차를 한번 봅시다. 자, P는 S1으로부터 한 파장, 두 파장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S2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자, 두 파장 떨어져 있으니까 경로차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Q 지점은 S1으로부터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S2로부터는 한 파장 반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의 경로차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파장이 돼요. 그러니까 경로차는 P에서 Q가 같지가 않겠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20번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는 두 전파원 S1, S2가 6m에 떨어진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S1과 S2에서 8m와 10m 떨어진 점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P점까지의 경로차는 10-8이니까 2m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위상이고 여기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 위상이고 상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입니다. 요거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장이 가능한 걸 찾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1m 대입하면은 1을 람다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이고 2분의 3이고 2분의 5고 2분의 7이니까 2m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1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람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반파장이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6 3분의 10 3분의 14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니? 여기에 2가 있네. 그러니까 3분의 4 되고 그 다음에 람다가 2m라고 한다면 반파장이 1이니까 1, 3, 5, 7이니까 여기서도 2m가 안 나와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람다가 4m를 집어넣으면 반파장이 2니까 2, 6, 10, 14니까 여기에 2m가 있네. 그러니까 4m 파장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가능한 파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21번 봅시다. 자, 그림은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를 발생을 시키고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소리를 듣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지점으로부터 나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같은 소리를 발생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A 지점은 경로차가 0이 되어 있는 지점이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일단 A 지점은 보강이니까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을 거고, 자, 진동수를 증가를 시키면 진동수가 증가가 되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라서 A 지점과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간격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워진다.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상쇄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도 가까이 와요. 가까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진동수가 F일 때 자, 여기서 상쇄가 일어났다고 쳐볼게. 그러면 진동수를 2배로 해버리면 얘는 파장이 2분의 1 파장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첫 번째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에 좀 가까운 곳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 자, 그래서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 가까워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2번 그림과 같이 Y축에 놓여있는 스피커 S1, S2에서 자, 위상이 같고 파장이 람다인 소리가 발생을 하고 A에서부터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했더니 두 번째로 작게 들렸대. 그러니까 두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고 반파장의 홀수배니까 1, 3, 5거든. 근데 두 번째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A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B의 경로차는 2분의 3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62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두 꼭지점에 놓인 스피커 A, 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340인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한다. 자, O는 두 꼭지점 P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이다. 그러면 O 지점은 A와 B로부터 경로차가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차. 그 다음에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상쇄 간섭을 한다. P에서 지금 상쇄가 일어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Q도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야.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소리의 파장은 1m입니다. 자, 소리의 속력이 340이기 때문에 340은 파장에다가 진동수인 340Hz를 곱하기 때문에 파장은 1m가 되고요. 자,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같은 위상이라면 반파장의 홀수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상이 서로 반대면 반파장의 짝수배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홀수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작게 하면 PQ 사이에 보강 간섭하는 지점의 수가 감소하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라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의 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섭의 간격이 있을 거예요. 간섭의 간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상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강이 하나 더 있다 쳐봅시다. 이렇게 하자. 여기가 상쇄가 아니라 그냥 보강이라고 가정해볼게. 자, 여기가 보강과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웃한 상쇄가 있을 거고 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상쇄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웃한 간섭의 간격이 요 간격이에요. 이거를 델타 x 또는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좀 해볼게요. 됐죠?
그럼 이 간섭 간격의 델타 x는 d분의 람다 곱하기 L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서 간섭의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중슬립 간섭이나 소리의 간섭도 똑같은 현상이라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시고, 얘는 소리의 파장, 그 다음에 얘는 스피커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스피커에 떨어진 요 거리를 D라고 하고, 자, 스피커로부터 떨어진 여기 있죠?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X는 D분의 람다 L이라서 요 간격이 작아지면 요 녀석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웃한 간섭과 간섭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PQ 사이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개수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아지면 람다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섭의 간섭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간섭의 개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그냥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24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S1, S2에서 세기 같고 진동수가 같고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고, 소리 측정기 S1, S2를 자 동일한 높이로 들고 와 PQ 사이를 직선 경로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했다. 자, S1과 S2 사이의 거리는 30m이고 PQ까지의 거리는 40m이다. 자, 소리의 속력은 340m/s이다. 그러면 40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하면 되니까 일단 파장은 2m짜리의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파장은 2m고, 자, 그 다음에 PQ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세요. 상쇄. 그럼 봐봐. 자, 일단 M은 무조건 보강이에요. 경로차가 빵인 지점이라서 보강이고, 그러면 S2에서부터 P까지, 그 다음에 S1에서부터 P까지의 경로차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30이고 얘가 40이고 요 길이는 50이 되겠네. 대각선의 길이가 50m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40m가 되니까 P점에서의 경로차는 10m가 나옵니다. 10m. 자, 그럼 10m는 자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이고 반파장의 홀수배, 이게 상쇄가 되죠. 그러면 파장이 2m는 이거 대입해봐. 그러면 요걸 대입해 이거 자체가 1m가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m, 3m, 5m, 7m, 9m, 점점점. 그럼 다 경로자가 1, 3, 5, 7, 9가 되는 지점에서 뭐가 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 11m, 13m, 1, 3, 5, 7, 9, 11, 13m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상쇄 간섭. 요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S1하고 S2 사이에 거리가 30m래. S1과 S2.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도 30m가 되겠죠. 맞죠? 30m가 되기 때문에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13579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가 몇 미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12.5m가 되죠. 됐니? 그럼 경로차가 10m가 여기서 경로차가 10m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고, 그럼 경로차가 0하고 10m 사이에서 상쇄 간섭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 3, 5, 7, 9 5개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M과 P 사이에서의 경로차가 13579가 될 수 있는 거는 5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5개가 만들어지니까 합이 몇 개? 10개의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25번 봅시다.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단위 슬릿과 이중 슬릿 S1, S2를 통과하여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 슬릿의 간격은 D이고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스크린상의 점 O는 밝은 무늬 중심이다. 요 5점이 아마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자, 여기가 아마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될 것 같아. 첫 번째 상쇄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있네. 첫 번째. 자, 그럼 1번. O에서는 보강이 일어난다. 맞죠? 자, D가 커지면 OP 사이의 간격은 넓어진다. 자, 델타 X는 D분의 람다 곱하기 L이에요. 그러면 D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간섭 무늬의 간격은 줄어드네.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정답은 2번. 3번 S1, S2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는 반파장이다. 첫 번째 상쇄가 일어나는 거라서 반파장만큼 차이가 날 거고,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두 단색광의 위상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위 슬릿을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는 얘는 위상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슬릿이 단위 슬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1과 S2에서는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빛이 출발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색광의 파장이 2분의 람다가 되면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단색광의 파장이 2분의 람다가 되면 파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럼 현재보다 파장이 줄어들면 P까지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가 되는 거거든. 일단은 봐봐. 지금 현재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P점에서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서 2분의 람다 곱하기 1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경로차는 파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경로차는 2분의 1 람다가 되거든. 그럼 파장이 지금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2분의 람다가 나오겠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왜? 새롭게 바뀐 반파장이 4분의 람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분의 람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새롭게 바뀐 파장에서 반파장이 되고, 그 반파장이 무슨 배기 때문에 짝수배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5번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626번. 그림 가는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진폭 진동수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고정된 지점이고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이다. 그림 나는 단색광이 단위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스크린상의 점 C는 중앙의 밝은 점이다. 그럼 얘가 일단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첫 번째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이라서 아마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가에서는 자, A 지점은 마루마루가 만났기 때문에 보강인 거고, 여기가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일 겁니다. 여기가 이 라인이. 그 다음에 B는 A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반 골이 온 거고, S2로부터는 한 파장 반 골이 왔네. 그럼 여기도 보강이 일어나네. 보강. 둘 다 보강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그럼 보강이 일어나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에서 A, B는 보강, C는 보강 맞고, 디귿 나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만 2배로 하면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파장은 2분의 1배로 줄어들죠. 파장 자체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 디귿에서는 상쇄 간섭이 아니라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날 텐데, 자 봐봐요. 일단 D까지의 경로차가 얼마냐면 2분의 1 람다야. 근데 이 경로차는 다시 설명하지만 이 빛의 파장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경로차는 항상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S2라고 한다면 이 경로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경로차라고 하는 게 S1과 S2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요 거리가 여기서 파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거든.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상세 간섭이고 여기까지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면 여기서 파장이 변한다 하더라도 D 지점에서의 경로차는 무조건 2분의 1 람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동수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파장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반파장, 원래 바뀐 파장, 아니 변화가 생긴 파장이 2분의 1 람다잖아. 거기에 반파장이 되면 4분의 1 람다가 되거든. 이게 진동수가 변화가 생겼을 때의 반파장이야. 근데 이 반파장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근데 2는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627번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간섭을 활용하고 있죠. 간섭. 자, 무반사, 상세 간섭, 상세 간섭. 그 다음에 얘도 간섭. 그 다음에 얘도 간섭. 근데 전반사는 아니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한 거니까 간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628번 렌즈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빛의 상쇄 간섭을 일으키도록 하여 반사하는 빛의 세기를 줄이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 자, 629번 소음 제거하는 헤드폰의 원리를 나타낸 거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자, 소음 제거하는 원리는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발생시켜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음악만 들려요. 그러니까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발생시키면 소음이 사라지는 거라서 음악만 들립니다. 자, 그다음 630번 봅시다. 자, 위조 지폐의 위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 나는 모르포나비. 이거 다 간섭이죠. 기억. 간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맞고 그 다음에 니은도 그냥 맞고요. 디귿도 그냥 맞아요. 정답은 5번이고 631번 얇은 막 간섭이죠. 자, 비누막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단색광이 간섭을 일으킨다. 그래서 만약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색이 보이는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색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달라져 여러 가지 무늬가 나타난다. 그쵸? 진동수가 안 바뀐다 그랬는데 근데 단색광의 이 진동수가 달라질 수도 있대. 그래서 맞고 디귿 비누막에서 서로 간섭하는 단색광의 위성이 반대인 부분은 검게 보입니다. 이 상쇄가 일어나니까 안 보이겠죠? 맞네. 정답은 5번이 돼요.